군대 시절 그 여자. 그 여자가 처음 보였던 날은 장맛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6월의 어느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비까지 내려 바로 앞에 사람이 서 있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여자가 보인다는 게 아직도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부대는 반경 3km 이내에 민가가 없습니다. 산속에 처박힌 구역막사의 부대였죠. 밤에 위병소 근무를 서면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바람소리와 새소리뿐이었습니다. 간혹 인접부대에서 야간 사격을 하면 총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밤에 우리 부대 주변에서는 그 어떤 인공적인 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병이 되면서 처음으로 위병소 근무를 나가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일병이 되어야만 부대 정문인 위병소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무는 새벽 1시에서 2시 근무였고 초여름인데도 밤에는 생각보다 서늘했으며 맑디 맑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거의 보름달에 가까운 달이 떠올라 주변 시야가 눈에 띄게 넓어집니다. 근무가 지루했는지 제 사수인 김병장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야, 저기 앞에 폐가 하나 있지? 예. 우리 부대 위병소 전방 50여 미터 전방 우측에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 집이 왜 저렇게 되었는지 내가 얘기해 줄까? 김병장은 무슨 1급 비밀이라도 얘기하는 양 조용히 소곤대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쯤일 거야. 내가 이 부대에 오기 전에 저 집에 부부와 20살인 딸 한 명이 살고 있었대. 그 집 딸은 이쁜 얼굴은 아니었는데 젊은 여자라는 이유로 이 부대 군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 부부는 사슴농장 일과 인접부대 병사들을 상대로 여러 일을 대행해주며 생계를 이어갔어. 무슨 일을 대행했습니까? 그거 있잖아. 군대 편지 말고 사제 편지 보내주고 물건도 우편으로 보내주고 간혹 읍내에서 사올 물건도 대신 사다 주면서 군인들로부터 돈을 좀 받았어. 저는 왠지 괴기스러운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대원 중에 엄청 잘생긴 놈이 있었는데 그 집 딸내미야 눈이 맞았나 봐. 사람들 얘기로는 여자가 그 놈을 무지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 그 놈은 단지 욕정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그 딸내미를 만났고 그 놈이 아주 나쁜 놈인 게 뭐냐면 이미 여자들 2~3명이 면회를 왔다 갈 정도로 여자가 많았음에도 그 집 딸내미를 계속 몸에 품었다는 거야. 그 딸은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하고 있는데 말이지. 그런데 말이야. 그 녀석 제대 날짜가 다가오자 여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여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가 자기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이 이미 그놈한테 모두 가버린 거야.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잡기 위해 결국 임신을 택했어.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놈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 그놈은 그냥 제대해버렸고 연락도 끊어버린 거야. 군대에선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던 제대 후에 그 딸내미가 부대까지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든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쑤시고 돌아다녔나 봐. 근데 아무도 그놈과 연락을 취할 수 없었고 그 뒤로 여자가 한 달여 동안 보이지 않았었나 봐. 아마도 그 녀석을 찾으러 다녔을지도 모르지.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반해골이 되어서 돌아온 여자는 거의 실성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 부모들도 부대에 와서 그놈 찾아내라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말이야. 그때쯤 내가 이 부대로 배치받은 거지. 그런데 말이야. 소름 끼치네. 왜 그러십니까? 김병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어느 날 밤에 위병소 근무자가 근무를 서고 있는데 그 집 딸내미가 집 앞에 우거진 미루나무 사이에서 반드시 서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봤대. 밤이라서 잘 구분은 안 갔는데 사람이 분명하고 똑바로 서서 나무 사이로 자기들을 보고 있더라는 거야. 와, 소름 끼쳤겠지 말입니다. 그게 소름 끼쳤다는 게 아니라 김 병장은 다시 한번 침을 꼴깍 삼키며 하고자 하는 나머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자가 흔들거리더라는 거야. 저는 저도 모르게 숨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죽은 겁니까? 목매달아서? 공포스러워하는 저의 표정이 즐거웠는지 김 병장은 조용히 얼굴을 저에게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시작은 그때부터였지. 저 집이 이사간 뒤로 그 여자는 죽었어. 네 말대로 목매달아서. 그때가 바로 내가 이 부대에 배치받은 지 2달이 다 되어 갔을 때거든. 나는 미친 여자의 단순한 자살로 알고 있었는데 부대원들의 표정을 보니 그런 것 같지가 않았어. 모두들 함구하고 있었지만 난 직감적으로 뭔가 큰일이 뒤에 숨어 있음을 알았지. 그때 나를 무지하게 아끼던 말년병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대하기 전날 이 얘기를 해준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시 2등병이었을 텐데 왜 얘기를 해준 겁니까? 그게 말이야. 그 여자가 죽은 뒤로 위병소에서 근무자들이 그 여자를 봤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거든. 귀신 말입니까?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몇몇 야간 근무자들이 그 집 딸내미를 텅 빈 집 근처에서 봤다는 거야. 저는 조용히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근데 젠장.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미루나무 사이에서 흔들리더라는 거야. 저는 등골이 싸늘하게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한 번은 그것을 목격한 근무자가 위병수 서치라이터를 켠 거야. 그런데 그때는 보이지 않더라는 거야. 저는 지금 김 병장에게 꼭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나타납니까? 그러자 김 병장은 모든 얘기가 끝난 것처럼 저로부터 얼굴을 멀리하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 부대 배치받은 뒤로 한 번도 없었어. 너도 그런 얘기 들어본 거 없잖아. 네, 그렇긴 합니다. 저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해 장마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근무는 공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규정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무자 중 한 명은 초소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부사수가 판초 위를 뒤집어 쓰고 비나 눈을 맞으며 밖에 서 있게 되었죠. 부사수로 정일병과 사수로 최상병이 밤 11시 근무를 나갔을 때 얘기입니다. 간간히 어둠 속에서 비가 흩날리는 밤이었습니다. 우위를 뒤집어 쓰고 20여 분 정도 근무를 서고 있던 일병이 초소한의 상병에게 다가와 속삭이는 말로 얘기를 건넸습니다. 최상병님, 무슨 소리 안 들리십니까? 그때 갑자기 사수인 최상병도 일병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런 젠장, 나만 들리는 게 아니었구만. 최상병도 정체 모를 그 소리를 계속 주목하고 있었던 거였죠. 알 수 없는 여자의 소리, 흐느끼고 간간히 웃기도 하고 뭐라고 그들에게 묻는 것 같기도 하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뭔가에 홀린 듯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알 수 없는 정체의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소 밖을 응시하고 있던 최상병이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50m. 전방 50m. 왜 그러십니까, 최상병님? 야, 저거 안 보여? 전방 50m.
최상병은 소총을 움켜쥔 채 초소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러고는 실탄을 장전했습니다. 따라 나온 정일병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전방 50m쯤에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람 형상이 있었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 형상이 보이다니 말이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우리 부대는 최전방 부대입니다. GP나 GOP 부대는 아니지만 평소에 근무를 설 때 공포탄 없는 실탄 근무를 섭니다. 게다가 장전은 하지 않지만 탄창을 삽탄인 상태로 근무를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병이 철커덕 소리를 내며 장전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최상병은 겁에 질린 것 같았습니다. 50m 전방에 있는 사람에게 수화를 하다니요. 얼떨결에 똑같이 목표를 조준하고 있는 정일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벽돌! 최상병은 암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는 사람의 형상. 벽돌! 정일병은 그 사람의 형상이 오히려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있다간 최상병이 방아쇠를 당길 것 같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전방부대라고 하지만 철제 근무를 서지 않는 한 저항하지 않는 미확인 물체에 대해 방아쇠를 당기진 않기 때문이죠. 최상병의 마지막 암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벽돌! 안됩니다, 최상병님! 정일병은 급하게 최상병 소총의 방열판을 움켜쥐었습니다. 너 뭐야 임마! 정신 나간 사람처럼 휘둥그레 눈을 부릅뜨며 쳐다보고 있는 최상병의 얼굴이 정일병에겐 더욱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안됩니다. 민간인이면 어떡합니까? 부대에 들어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사수고 누가 부사수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든 최상병은 조용히 일어나 그 형상을 아무 말 없이 주시했습니다. 빗방울이 엄청나게 굵어지고 나서야 그 형상은 사라졌고 한동안 멍하니 초소 밖에서 자리를 지키던 최상병은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장전된 총알을 분리하고 탄창에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로 퍼졌고 한동안 잠잠했던 귀신 소동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군인 정신을 강조하는 중대장의 엄한 훈계가 있었음에도 부대원들은 그 소문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죠. 아침 조모가 끝나면 그날의 근무 시간표가 붙여지는데 모든 부대원들은 하나같이 밤 시간대 위병소 근무에 자신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은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